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배경 기준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미흡이라고 되어 있는 퍼센테이지, 그 다음에 보통, 양호라고 되어 있는 퍼센테이지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도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고, 분리 차트의 경우는 사실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가 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나눠서 보여주고 있는지, 현재 우리 상태는 어떤지, 그 다음에 목표는 어떤지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과정들도 가능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 디자이너 센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형태의 차트를 엑셀에서 작업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분리 차트라고 하는 형태고요. 모양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배경에 있는 일종의 기준들이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하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목표 몇 가지의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소개하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이나 이런 사태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 재난이 일어난 후의 상황들도 저는 집중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시각화하려는 데이터 차트 스타일을 좀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내용들을 표현할 수 있는 차트들로 분리 차트를 선택을 한 건데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호우가 큰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주택이 침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복구율을 따져보는데 지금 상태에서 미흡한 단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보통인 단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양호한 상태가 있을 거예요. 이런 배경들을 보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현재 몇 퍼센트까지 달성을 했는지도 볼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어떻게 분리 차트로 표현을 하냐라고 하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배경에 있는 기준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0%부터 몇 퍼센트까지는 미흡한 단계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 퍼센티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도면 됐다. 완성형의 단계가 될 텐데 양호한 단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 단계들은 차트 디자인상으로는 좀 넓게 표현이 되고요. 이 안에서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제가 비교를 위해서 텍스트는 좀 지워주고요. 그래서 배경에다가 무채색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색상들은 좀 차이를 주고요. 이렇게 보통 한 1, 2, 3단계 정도 처리가 되는 건데 이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 작성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정해있던 단계대로 우리가 단계별로 나눠서 배치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현황이나 현재 뭐 상황이나 현재 상태나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여기 끝값으로 보는 거예요. 끝값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목표치는 아무래도 양호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될 수 있을 텐데, 글이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목표가 되고요. 저희 이거 그리는 거는 엑셀로 그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요 구조의 차트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엑셀로 차트를 그리거나 조금이라도 차트 형태가 복잡해진다 그러면 그 차트 기능을 먼저 꺼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리시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뭐 메모장에서 따로 그리시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모양을 그려놓고 이해하셔도 충분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대로 내가 차트를 그릴 거다라고 먼저 판단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차트를 이해할 때도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좀 중요한 게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미흡에 해당되는 퍼센테이지를 0에서 한 30으로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 형태의 차트를 그릴 때는, 요거 세로로 한번 바꿔서 가겠습니다. 얘는 빼주고요. 요 상태에서 네, 첫 번째로는 세로 형태를 먼저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기준이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미읍에 해당되는 단계가 0부터 30까지다. 이건 뭐 거의 퍼센테이지로 들어가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저희 퍼센테이지로 할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예를 들어서 한 70이다. 그리고 양호한 단계는 보통 70에서 100까지겠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 세로 방향의 분리 차트를 만들 때는 요 사이 값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이가 색상을 좀 다르게 잡을게요. 그러면 여기는 70에서 30을 뺀 값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40을 요 컬러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 중간 단계의 값은 40이 되는 거고, 이 0부터 30까지는 크게 무리 없고요. 근데 위쪽 같은 경우에는 30이 되겠죠. 30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컬러로 좀 나눠서 볼게요. 보통 이렇게 엑셀로 내용 그리거나 차트 그리거나 하면 어떤 식으로 표현되거나 어떤 값을 넣어야 되는지 좀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형태의 약간 가이드를 잡고 들어가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잡아 주시고요. 저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엑셀로 가지고 가서 이런 차트들을 그려보겠다. 라고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차트들이나 데이터 시각화 작업을 할 때는 사실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이런 차트들의 모양이 기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 구분에다가 비교를 해보면 0부터 40까지가 미흡인 상태고 그 다음에 보통에 해당되는 부분이 실제로는 75%까지 복구가 되면 보통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이는 지금 제가 40을 시작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35가 되고 그 다음에 양호에 해당되는 부분이 75에서 100까지니까 요 사이에 파란 값이 2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저희 목표치는 90%,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현재는 어디까지 복구가 됐느냐 이 부분은 7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모양을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고 이걸 가지고 차트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엑셀에서 차트 작업을 시작하는 과정은 항상 똑같습니다. 데이터를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 상단에 삽입 한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추천 차트로 들어가시는데 지금 세로 방향의 차트는 일단 차트들을 쌓는 형태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적 차트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차트에 세로 막대형에서 누적 막대,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바꿔주시고요. 여기에서 저는 바로 다 쌓여 있는 형태의 누적 막대 차트로 바꿔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가 이런 형태대로 나오고요. 자, 차트 제목은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직접 쓰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 선택해 주시고 네, 수식 입력줄에다가 이퀄 사인 혹은 는 입력해 주시고요. 엔터 한번 눌러줍니다. 클릭해서 그냥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모양을 따라가 주시면 되는데 지금 첫 번째로 보시면 모든 항목들이 다 이렇게 쌓여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목표랑 현재에 해당되는 부분은 축값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배경에 들어가는 것들을 모두 합해야 100%가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로축을 다른 축을 가지고 있는 차트를 하나 더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만드느냐면 차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상단에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아래쪽에 보시면 혼합이라고 있죠? 혼합 선택해 주시고요. 좀 늘려서 볼게요. 그래서 항상 데이터를 지정을 하실 때는 데이터 항목이랑 수치랑 모두 선택해서 지정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이래야 안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목표랑 현재부터 한번 잡아볼까요? 자, 목표의 경우는 저희가 타겟팅, 그러니까 여기까지 갈 거다의 의미여서 그다지 긴 형태로는 가지 않고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에서 표식만 쓸 겁니다. 그래서 점만 찍을 거라 가지고 이렇게 잡아주시고 얘도 보조축이 필요한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100% 안으로 찍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축 한번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현재의 경우는 막대 형태로 갈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만큼 쌓아왔다.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세로 형태의 묶은 세로 막대형의 차트 선택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그 축들과 같은 축을 쓰기 때문에 늘어나 버리거든요. 근데 이때 보조축에 체크를 해주시면 이 두 가지가 모두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에 쓰이기 때문에 한 줄로 놓여버려요. 그러면 나머지 요 세 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쌓아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미읍부터 자, 누적으로 바꿔주시면 알아서 세 개 다 누적으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총 세 개 구간으로 나뉘어야 되는데 현재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지금 다 가려서 보이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이 막대의 너비를 좀 줄이는 과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이런 방식으로 편집이 됐죠. 그러면 안쪽에 있는 그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현재부터 한번 너비를 줄여보겠습니다. 자, 상단 서식에서요. 서식에 선택 영역 서식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간격 너비가 있잖아요. 간격 너비를 숫자를 올려주시면 너비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숫자가 옆에 있는 간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좀 올려서 펴주시면 이런 식으로 편집이 되고요. 자, 너비 조정한 김에 채우기에서 단색 채우기로 바꿔주시고 무채색으로 한번 바꿉시다. 무채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그 이런 표식의 경우는 직접 클릭하셔도 되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그 직접 찾아서 클릭하기에는 좀 불편한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계열 옵션에서 저희가 목표를 이 점으로 바꿨죠. 그래서 목표로 설정해 주시고 자, 표식에서 표식 옵션에 기본 제공에서 바형으로 한번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기를 좀 키웁시다. 어느 정도 키우느냐면 그 현재보다는 조금 작게 정도로 잡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요 정도로 잡아주시고 자, 단색 채우기에서 마찬가지로 무채색으로 한번 잡고요. 자, 표식 자체의 테두리는 선 없음으로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본형은 이제 끝났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차트의 채우기 색상 바꿀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지금 미읍부터 보통 양호까지로 되어 있는 퍼센테이지를 전체적으로 합하면 100%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퍼센테이지를 보여주고 있는 왼쪽 축 같은 경우에는 최고값이 120%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차트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최대값을 1.0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편집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채우기 색상은 조금 연한 색으로 가지고 가시는 게 아무래도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그냥 색상대로 좀 연한 색상으로 한 번씩 바꿔줄게요. 구분이 잘 안 된다 싶으시면 조금씩 바꿔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양호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녹색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파란색으로 가시죠. 그리고 아예 무채색으로 가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현재부터 이제 목표까지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표식의 경우 지금 초록색 배경으로 들어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선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자동으로. 그래서 여기를 선 없음으로 바꿔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범례도 정리가 되고요. 자, 얘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범례의 경우는 지금 저희가 따로 뭐 추가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의 범례에다가 위쪽으로 한번 잡아주시고요. 축이 굳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게 둘 다 사실 끝값은 다 똑같거든요. 근데 시작하는 지점을 좀 다르게 하려고 저희가 이중축을 잡은 거는 맞아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축 선택해서 들뜨기 한번 지워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줄여주시면 조금 더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약간 개인적인 취향이긴 한데 이 분리 차트는 너무 넓으면 별로 안 예뻐가지고 저는 좀 줄이는 방식으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대로 주택 복구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리드, 배경에 있는 선이 그다지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딜리트 키로 한번 지워주시고 축값도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굳이 그 꺾은 선 차트가 아닌 이상은 너무 디테일하게 그리드가 들어가지 않아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눈금에 안쪽으로 바꿔주시고
색상이 파란색인 건 조금 애매하니까 무채색으로 한번 바꿀게요. 자, 그러면 요 정도로 잡아주시면은 이제 현재 그 주택 복구가 사실 될 것 같아서 이 상단에 데이터 안에 있는, 그러니까 셀 안에 있는 데이터만 바꾸면 차트 안에 있는 제목도 이제 바뀌게 되니까 저희가 이거를 참조로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편집을 해주시고 가로축에 있는 1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딜리트 키로 지워주시면 현재 주택 복구 상태가 어디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목표치가 어디까지인지로 볼 수 있게 되는 분리 차트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제가 전체적인 그 데이터들을 한번 뽑아봤는데, 이건 실제 나와 있는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미나이를 활용해가지고 좀 대표적인 데이터들로 전반적인 좀 샘플을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이렇게 만든 형태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데이터상에서 주택과 농업시설과 도로라고 하는 세 가지 이제 항목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배경 기준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미흡이라고 되어 있는 퍼센테이지, 그 다음에 보통, 양호라고 되어 있는 퍼센테이지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도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고, 분리 차트의 경우는 사실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가 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나눠서 보여주고 있는지, 현재 우리 상태는 어떤지, 그 다음에 목표는 어떤지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과정들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 차트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항목들을 비교하거나 우리 타겟이나 목적이,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꺼번에 시각화하는 데는 꽤 도움이 될 만한 차트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작업한 태블릿들은 제가 따로 링크로 넣어 둘 테니까요.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그 링크 통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로형의 분리 차트 작업 방식은 방식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로형의 방식은 어떻게 편집할 수 있는지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데이터 시각화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설정이나 알림 버튼 눌러주시거나 정보 디자이너 센으로 직접 검색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